안녕하세요. IBC부터에서 이코노믹스 강의를 맡고 있는 원장 임영란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IBC부터 여름특강 이코노믹스 강의 진도표랑 그리고 샘플 강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IB 이코노믹스 실러버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보통 이제 IB 세컨 이어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코어랑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이제 진도를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를 하고 올라오게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를 다 커버하기에는 매크로 이코노믹스 챕터가 좀 커서 보통은 이제 policy 전까지 하거나 아니면 보통은 이제 economic growth 전까지 보통 요 정도까지 11학년 때 이제 하고 온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12학년 예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IB 세컨 이어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주로 하게 될 글로벌 에코노믹스의 이제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 파트를 집중적으로 여름 특강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랑 디벨롭먼트 이코노믹스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보통 디벨롭먼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개발 경제라서 디벨로핑 컨트리들이 왜 못 사는지, 뭐 걔네들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좀 개념적으로는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드 배리어라든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든지 그럼 좀 개념적으로 어려운 파트가 좀 많이 들어있는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에 주로 포커스를 할 예정입니다. 하이어 레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가 하이어 레벨 파트가 좀 많은 편이라서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를 거의 한 달 내내 문제풀이와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스탠다드 레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이어 레벨 파트를 안 해도 되니까 그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매크로의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 policy를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직 안 배운 학생들은 예습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어 레벨 학생들부터 자세한 진도표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면은 이제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의 가장 주된 부분이 또 첫 번째 파트이긴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부분인데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의 free trade 그리고 trade barriers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좀 더 포커스를 첫 주에는 할 거고 두 번째 주에는 이코노미 인테그레이션이라 그래서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의 타입을 배우는 그런 또 챕터가 있겠는데 시험에 나오는 빈도가 굉장히 많은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 실러버스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이제 이런 부분들도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블록도 배우고 또 사실 후반부에 가면은 좀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exchange rate 부분이랑 그리고 balance of payment 부분인데 요 두 파트는 특히나 서로 이제 많이 연결이 되는 파트라서 좀 더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는 그런 이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파트에 또 이제 3 주, 4 주째에는 많이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IB 이코노믹스를 어려워하는 게 보통은 이제 에세이 라이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티클을 읽고 문제를 푸는 뭐 페이퍼 2 타입의 퀘스천들 이런 것들을 푸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챕터가 끝날 때마다 해당하는 그런 문제풀이를 중간중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3 주차가 지나게 되면 학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의로 IB 기출문제 이용해서 시험을 한번 볼 건데 그 시험에 대한 풀이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좀 진도를 빨리 막 다 빼는 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어려운 챕터들 그리고 좀 이해가 많이 요구되는 챕터들을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는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레벨 진도표 한번 보겠는데요. 사실상 스탠다드 레벨들 같은 경우에는 요 exchange rate나 balance of payment 부분에 특히 하이 레벨 파트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 주에 걸쳐서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를 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똑같이 이제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한 1 주일 정도가 시간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1 주일 정도 시간이 남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policies 파트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demand side polices랑 supply side policies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policies의 장단점 보통은 이제 50 마크짜리 에세이나 뭐 discuss, evaluation question 이런 데서 policy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policies의 장단점을
부분을 설명하는 데 한 2수업 정도를 쓸 예정입니다. 모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제작한 키노트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텍스트북은 사실 너무 월디하고 다 읽고 막 넘어가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만든 이제 키노트로 모든 수업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노트는 이제 요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 부분의 개념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매크로 이코노믹스 부분을 제가 샘플 강의로 준비를 했는데 그 매크로 이코노믹스 중에서도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이 까먹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 그 New Classical Perspective, 그 Different Economic School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수업을 샘플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는 숏런과 롱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숏런이 1년이고 롱런이 10년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숏런과 롱런을 나누는 건 아니고 이 숏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assumption이 리소스의 프라이스가 비슷하고 거의 바뀌지 않고 그리고 이제 output price가 우리가 price level은 goods and services의 price죠. 그래서 이 goods and services 즉 output들의 price가 바뀌더라도 resource의 price는 안 바뀌는 period of time을 우리가 이제 short ru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월세 계약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렌트 계약이 2년 주기로 이제 보통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저희 건물주와 제가 이제 저희 학원 오피스 에어리아를 렌트를 하기로 이제 2년짜리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2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원비를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월세는 계속해서 2년 동안은 똑같은 금액, 이 계약서에 써져 있는 똑같은 금액을 주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아웃풋 프라이스가 바뀌더라도 이 월세, 이 렌트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리소스 프라이스죠. 캐피털의 프라이스죠. 그래서 이 캐피털의 프라이스가 바뀌지 않는 2년이 저한테는 숏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는 사실상 가장 인플렉시블하고 컨스턴트한 리소스 프라이스를 wage라고 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wage 같은 경우에는 레이버 컨트랙트가 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처음에 워커들을 고용할 때 뭐 1년 동안 너를 쓰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웨이지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레이버 컨트랙트 때문에 특히나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학원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없어서 제가 학원비를 많이 못 받는 상황이어도 그 레이버 컨트랙트는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워커들의 웨이지를 낮출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레이버 프라이스가 wage가 often rigid하다는 거는 보통은 cannot easily fall 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나 떨어지는 게 어렵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Keynesian perspective처럼요. 자, 그래서 이 labor price가 rigid한 이유는 일단 labor contract 때문에 employer가 뭐 경기가 안 좋고 output price가 떨어져도 워커들의 이미 계약서에 specify 된 wage 때문에 워커들의 wage를 쉽게 낮출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minimum wage legislation인데 뭐 이건 다들 알겠죠? 최저임금. 그래서 그 최저임금이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다시 한번 output price가 떨어져도 그 미니멈 웨이지 밑으로는 웨이지를 낮출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이런 것 때문에도 웨이지를 낮추는 게 쉽지 않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워커들이나 레이버 유니언. 그래서 레이버 유니언은 노조죠, 여러분.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워커들은 엠플로이어에 비해서 파워가 적죠. 그래서 이 employer들에게 뭐 better working condition이나 wage raise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팀을 만든 거예요. 워커들끼리. 그래서 그 워커들끼리 만든 팀을 labor un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labor union이나 아니면 individual worker들이 wage cut에 굉장히 싫어하죠. wage cut을.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많이 저항을 하죠. resist를 하죠. 그래서 이 resistance by trade union, labor union과 trade union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labor union과 워커들의 resistance 때문에 또 웨이지를 낮추는 게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웨이지가 떨어지게 되면 워커들의 productivity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워커들의 incentive to work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용돈을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을 주다가 뭐 한 달에 8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럼 약간 공부하기 싫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럼 마찬가지로 워커들도 이런
employer들이 wage를 낮췄을 때 labor productivity가 떨어지고 labor productivity가 떨어진다는 건 worker들이 1시간 일했을 때 produce하는 output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worker들이 똑같이 wage를 받고 1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wage를 적게 받고 1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또 그 worker들이 produce하는 output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상 wage가 줄었긴 하지만 그래도 firm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왜냐면 그 worker들이 produce하는 output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워커들의 moral에 네게티브 이펙트가 생겨서 labor productivity가 떨어지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firm이 만약에 labor union이 없어요. 그리고 미니멈 웨이지를 받는 워커들이 아니라 좀 더 하이 퀄리티 워커라서 웨이지를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firm들이 labor productivity나 워커들의 moral에 네게티브 이펙트가 생길까 봐 무서워서 웨이지를 낮추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는 숄런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리소스의 프라이스가 좀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 바뀌기 어려운 상황, 그 타임 피리어드를 저희가 숄런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롱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타임 피리어드이기는 해요. 그런데 얘네들 이 롱런의 어썸션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의 프라이스가 플렉시블하고 아웃풋 프라이스와 같이 바뀌는 이제 period of time을 저희가 롱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아웃풋 프라이스가 만약에 10% 올라갔어요. 그러면 롱런에서는 팩터 프라이스도 리소스 프라이스도 똑같이 10%가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아카데미컬하게 표현을 하자면 리소스 프라이스가 아웃풋 프라이스와 항상 매치가 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리소스 프라이스도 올라가고 아웃풋 프라이스가 떨어지면 리소스 프라이스도 떨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롱런과 숄런은 이런 리소스 프라이스가 바뀔 수 있냐 없냐, 아웃풋 프라이스의 같이 매치가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롱런과 숄런을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썸션을 이용해서 저희 그 뉴클래시컬 퍼스펙티브죠. 이코노미가 그 포텐셜 아웃풋에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이제 이런 문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클래시컬 퍼스펙티브 설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니셜 이코노미의 이니셜 매크로 이코노미 이퀄리브리움을 A라고 칠게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뭐 컨섬션이나 인베스트먼트나 government spending이나 net export가 떨어져서 AD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인더 숄런에는 자, 이 부분은 지금 인더 숄런이에요. 그래서 이코노미가 이 롱런 AS 위에 있지 않은 시츄에이션일 때 예를 들면 여기 있거나 즉 디플레이셔너리 갭이 생기거나 인플레이셔너리 갭이 생겼을 때를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가 숄런으로 갔다라고 치거든요. 왜냐하면 뉴클래시컬 퍼스펙티브에서는 이코노미는 항상 롱런에는 이 on the YP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YP에서 벗어났다는 거는 '아 숄런이구나. 지금은 롱런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롱런 매크로 이코노미 이퀄리브리움에 있었다가 처음에는 롱런에 있었다가 AD가 떨어져서 지금 이코노미가 숄런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D가 떨어져서 숄런이 됐을 때 지금 프라이스 레벨 떨어지고 그다음에 real GDP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다? recessionary 갭이 생겼죠. 자, 근데 recessionary 갭이 생겼다는 건 혹은 deflationary 갭이 생겼다는 건 unemployment rate가 increases above the natural rate죠. 왜냐하면 이코노미가 YP에 있을 때 YP만큼을 실제로 produce를 했을 때 그때 unemployment rate는 NRU랑 같다고 보죠. 자연스럽게 naturally exist하는 unemployment 외에 다른 놀고 있는 워커들이 없을 때 우리는 YP만큼의 output produce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나라마다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뭐 4%대에서 5%대 정도 요 정도의 워커들은 자연스럽게 항상 논다라고 보고 요 정도를 이제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로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YP에서 produce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이코노미의 employment rate가 95%에서 96% 정도 됐을 때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AD가 떨어지면서 당연히 output produced가 줄었으니까 더 많은 워커들이 unemployed가 됐겠죠. 그래서 이 YREC에서는 unemployment rate가 above the natural rate가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GDP가 떨어지면서 recessionary 갭이 생기고 unemployment가 늘어나는 건 occurs only in the short run입니다. short run에 생기는 change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long run이 되면
어떻게 이코노미가 다시 바뀌냐? 일단 이거는 두 가지의 way of explanation이 있는데요. 일단은 long run이라는 period of time은 어떤 assumption을 가지고 있었죠? factor price가 바뀌면 output price도 죄송합니다. output price가 바뀌면 factor price도 바뀐다. output price의 change에 factor price가 매치가 되도록 factor price도 같이 바뀐다. 이렇게 열심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in the short run에 output price가 바뀌었는데 short run에는 factor price는 바뀔 수가 없지만 long run이 되면 이 output price의 reduction에 factor price가 매치가 되게끔 factor price도 같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factor price가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다? firm들의 cost of production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firm들의 cost of production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다 배웠다시피 short run AS가 늘어나죠. 그래서 A에서 B로 갔다가 short run에 갔다가 output price reduction 때문에 long run에는 factor price가 같이 떨어지게 돼서 COP가 떨어지게 돼서 short run AS가 늘어나서 이코노미가 다시 YP로 알아서 돌아온다. 즉 AD가 떨어져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recessionary 갭이 생기고 unemployment가 늘어나도 long run에 이코노미가 알아서 이 recessionary 갭을 큐어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output price와 factor price가 매치가 되는 걸로 이코노미가 다시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제 explaining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unemployment rat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AD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YREC에서는 short run에서는 unemployment rate가 NRU보다 커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놀고 있는 unemployment보다 더 unemployment rate가 커졌다. 그 말은 현재 이코노미의 resource가 less scarce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놀고 있는 resource가 많으니까 옛날만큼 여기 YP에 있을 때만큼 scarce하지 않다는 거죠. 원래 이코노믹스에서는 모든 것들의 price는 거의 scarcity로 determine이 되죠. 그래서 resource가 less scarce해졌다는 얘기는 resource의 price인 wage나 rent나 interest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factor price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long run은 어떤 period of time이다? factor price가 떨어질 수 있는 period of time이죠. 그래서 이제 resource가 less scarce해지면서 labor 같은 resource가 less scarce해지면서 얘네들의 price인 wage, rent, interest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다시 한번 COP가 떨어지니까 short run AS는 shift to the right 하게 되니까 short run macroeconomic equilibrium B에서 long run equilibrium C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요런 변화가 있었을 때 government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뉴클래시컬 퍼스펙티브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져도 government가 아무것도 안 해도 factor price가 알아서 바뀔 거고 그래서 그 recessionary 갭을 혹은 불경기를 recession을 economic contraction을 이코노미가 알아서 큐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텍스트북 같은 걸 봤으면 여기서 이 automatically return이라는 말을 많이 봤을 텐데요. 이 automatically라는 말은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overnment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코노미는 스스로 recessionary 갭을 eliminate하고 recession 혹은 economic contraction을 cure할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뉴클래시컬 퍼스펙티브는 이코노미를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 그 프리 마켓이 가장 에피션트한 상태라고 믿었던 이코노미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도 롱런에는 다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government intervention이 없어도 스스로 well functioning 할 수 있다. 그래서 government intervention이 필요가 없다라고 믿었던 이코노미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용한 제가 제작한 그런 키노트를 기반으로 이 위에 어노테이션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